이 팬데믹이라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지금은 너무나 항상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있다. 그것이 전제가 되면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필요한 때 또 필요한 전문가들을 만나는 이번 영상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이러한 위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자, 우리 상담심리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팬데믹이라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죠. 네. 일상적인 삶이 위기가 되고 또 위기가 일상적인 삶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위기라는 거는 심리적인 항상성, 평상심이 깨진 상태를 위기라고 심리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면 더 큰 내가 되고 이 위기를 품을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내가 더 큰 내가 돼서 덜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그렇죠? 이 상황들마다 당황스럽고 저는 사실 줌으로 강의하는 것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당황스러웠죠. 그쵸? 모든 교수들이 다 예. 멘붕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도록이면 거부하려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히면서 좀 진정이 됐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내가 못하던 나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벌써 내가 더 큰 내가 된 거죠. 작년 요맘때만 해도 네. 줌 수업 멘붕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항상심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네. 더 큰 내가 되어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고 좀 더 큰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조금 깨지고 또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되고 그래서 성장은 위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상처받은 그 시점에서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울감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많고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는 분노 정서까지 경험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우울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울해진다는 것은 뭔가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실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잃어버렸나? 우리 이혜진 부위원장님 뭘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눈맞춤하는 그 장면들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그 사람들과의 친밀감. 네, 이렇게 피부로. 네. 사람들하고 그냥 내가 원할 때 어울려서 만날 수 있었고 네. 만난 사람 몇 명이지 세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사실 상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상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가족은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시간에 참 여유롭고 좋았는데 카페에 앉을 수 없는 걸 상실했을 때 저희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일상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실이라는 게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좀 새롭게 또 적응하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는 일상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 블루를 대처하는 우리들 현대인들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활동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이유 있는 우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그냥 정서적인 우울이라고 하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너무 명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실의 내용도 너무 다양하고 정도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기 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특정한 증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이거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위기에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의 그 삶의 의미를 저는 되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유태인으로서 아우슈비츠 네. 수용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의미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삶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 옆에,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내가 못 보고 있지만 나의 주변에,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있으니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혼자 찾아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에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삶의 의미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이 저도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있다. 그것이 전제가 되면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데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찾아볼 누군가와 함께,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면 가장 좋겠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상담 심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현실적인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에 네. 존재하는 희망. 네. 네, 지금 코로나 블루는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 삶과 죽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전문가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